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석사생 정민주입니다. 여러분의 첫 난미는 어떠셨나요? 혹은 아직 난미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께 제가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아르헨티나에서 당신이 경험할 7가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방문한 2018년 당시 한국에서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아르헨티나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반겨주는 맑고 푸른 하늘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공항에서 내려서 숙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무척 행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스페인어로 좋은 공기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대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1일 1 스테이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아사도는 소고기 스테이크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매일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는 것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아르헨티나에서는 아사도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부담 없이 매일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제가 맛집을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나 맛있는 아사도를 먹을 수 있었는데요. 처음 먹을 때는 조금 질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다양한 풍미가 느껴져서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경험했던 문화 중에 가장 신기했던 건데요. 바로 마테차를 돌려 마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텀블러만 들고 다닌다면 아르헨티나에서는 텀블러와 함께 이 마테 전용컵도 함께 들고 다니는데요. 텀블러에 뜨거운 물을 넣고 다니면서 이 마테 컵에 마테 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수시로 마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테차를 다 같이 돌려 마신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는데요. 즉, 이 하나의 빨대로 다 같이 돌려 마시면서 이 그룹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도 현지인들과 한 마테 컵으로 돌려 마시면서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 경험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마테차를 돌려 마시는 문화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테차 문화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축구와 탱고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아르헨티나 국기를 보면 가운데에 큰 태양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뜨거운 태양의 나라인 만큼 그들의 열정에 놀랐던 적이 많습니다. 어딜 가든 축구 얘기가 빠지지 않고 탱고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축구 경기장의 함성 소리나 길거리 어느 곳에서든 탱고를 추는 그들을 보면서 저까지 즐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Conmigo nadie podrá jugar, porque los hombres se encuentran y entonces cara a cara.
현지인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는 아르헨티나 길거리에서 단 한 명도 동양인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 넓은 땅에 동양인이 저뿐이라는 것을 느낄 때 정말 내가 남미에 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그만큼 현지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이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호기심을 갖고 알기 없이 저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그들과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들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 남미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6번째로는 라쿠엔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라쿠엔타 문화는 남미를 비롯한 스페인어권 문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식당 문화인데요. 라쿠엔타는 스페인어로 영수증을 뜻하는데 직접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앉은 상태로 라쿠엔타를 외치면 종업원이 와서 계산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종업원이 영수증을 갖다 주면 영수증을 확인하고 현금을 놓고 가거나 혹은 카드로 결제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카드를 놓고 조금 기다리면 종업원이 와서 다시 결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격 급한 한국인에게 라쿠엔타 문화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조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아무리 라쿠엔타를 외쳐도 종업원이 오질 않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또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다시 종업원이 되돌아오지 않아서 계산을 하지 못했던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밥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미리 라쿠엔타를 불러서 식사를 마무리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웃긴데요. 그만큼 남미의 여유로움을 성격 급한 한국인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겠죠? 당시에는 일정이 많아서 조금 급했었는데 다시 한번 아르헨티나에 간다면 저도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제가 2018년에 남미를 갔다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교내 코어 사업단 글로벌 인카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갈 수 있었던 건데요. 한국학 전공자이자 특히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중남미에서의 한국학,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현지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에 방문하여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거나 참여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과 함께 마테차를 돌려 먹으면서 재미있는 추억을 남길 수도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중남미에서 꼭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중남미 한국학 전문가라는 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부터 계절, 문화까지 정반대인 그곳에서 제 꿈을 찾았다는 것이 제가 가장 남미를 사랑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중남미 한국학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도 했고 중남미 한국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학 학술대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페인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페인어 단기 연수를 갔다 오거나 최근에는 외교부 대외 활동을 통해 제가 직접 중남미 투자나 한국학 백서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당신이 경험할 7가지 어떠셨나요? 저는 앞서 말한 7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르헨티나가 제 인생 최고의 여행지가 되었고 또 중남미 한국학 전문가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중남미는 어떠셨나요? 혹은 아직 아르헨티나에 가보지 않으셨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7가지 경험을 잊지 마세요.